만약 이것이 축구 경기였다면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것은 역사에 남을 짜릿한 기적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와 글로벌 산업의 체스판 위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예견되고 준비된 거대한 권력의 이동이자 역사적인 역전극입니다.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래 가치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 바로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십시오. 지난해 코스피스는 무려 76%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증시의 총 시가총액은 3조 2,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3조 2,200억 달러에 머문 유럽 경제의 심장, 독일을 공식적으로 짓밟고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독일은 과연 어떤 국가였습니까? 기초 산업의 뼈대부터 첨단 방산, 그리고 정치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들이 자랑하는 명차 포르쉐처럼 단 하나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무결점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묵직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톱니바퀴를 멈춰 세웠으며 어떻게 아시아의 한 국가가 이토록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로 거함 독일을 추월해버린 것일까요? 오늘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 놀라운 경제적 지각 변동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방위 산업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군사력의 정점이자 꺾이지 않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정밀함과 완벽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군사대국인 미국의 무기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간다고 평가받을 만큼 독일제 무기는 범접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견고했던 철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호주에서 벌어진 전설적인 역전극이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장갑차 시장에서 독일 라인메탈, 하인메톨의 링스라잉스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결점의 포식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중무기 무대에서 사실상 무명에 가까웠던 한국 한화의 레드백 J-페카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아시아의 도전자에게 독일의 가장 거대한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이 사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의 승리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파상 공세는 곧장 독일의 안방인 유럽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는 한국의 명품 K9 자주포 썬더가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PZH-2000을 가볍게 밀어내며 깃발을 꽂았고, 폴란드에서는 글로벌 방산 수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규모로 K2 흑표 블랙팬터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대륙의 군사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치열한 전투가 오직 성능만으로 평가받은 공정한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수주전을 들여다보면 국제 정치의 냉혹하고 씁쓸한 이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시 실전 테스트에서 K2 흑표는 모든 지표에서 독일 전차를 압도하는 경이로운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결국 K2 대신 독일 전차를 선택했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 전차를 사주면 너희 가스를 대량으로 사주겠다는 독일의 비겁한 정치적 압박과 가스라이팅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실전 능력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천연가스라는 정치적 카드를 이용해 간신히 억지 승리를 챙긴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이 마주한 뼈아픈 진실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과거 독일 방산이 장악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중동,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방공 및 기갑 시장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한국산 무기들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독일 군사력에 오만했던 콧대가 매일같이 새롭게 진화하는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위력 앞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을 넘어선 이 치열한 전장은 이제 국가 경제의 핵심 척도이자 뼈대인 자동차 산업과 미래 기술로 이어집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세계 최고를 호령하던 독일 폭스바겐 AW과 감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겸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습니다. 콧대 높은 독일의 견고한 프라이드 앞에서 한국은 철저히 무시당하던 변방의 도전자였죠. 하지만 오늘날 그 거대한 절대강자의 목덜미에 서늘한 숨결을 내뿜으며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입니다. 단순한 겉보기 지표만 보면 착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폭스바겐이 약 898만 대를 판매해 세계 2위, 현대차 그룹이 약 720만 대를 판매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니 여전히 독일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두 기업이 보여주는 가속도의 차이라는 역설에 숨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과거의 영광에 갇혀 고작 3% 남짓한 성장에 허덕이며 둔한 움직임을 보일 때 현대차는 무려 10%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그 격차를 무섭게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중심에는 바로 전기차 EV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제왕이었던 폭스바겐에게 전기차 전환은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지만 반대로 현대차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EV 시장에 새로운 룰을 세우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두 국가가 바라보는 미래의 시야각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과 낡은 유산에 집착하며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방황하는 동안 현대차는 단순히 바퀴 달린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공지능 AI과 로봇 공학이라는 거대한 전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테슬라나 피규어, 원피규어 01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인들과 직접 경쟁하며 산업 전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현대차는 이제 불과 5년 안에 전 세계 1위의 범용 로봇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압도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끌어안고 침몰하는 독일과 미래의 룰을 지배하며 비상하는 한국, 이 거대한 산업의 데스매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역사의 현장, 즉 사냥꾼이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은밀하고도 무서운 진실은 한국의 거대 재벌 기업들이 단지 독일 기업다워 시장 점유율을 두고 다투는 수준을 넘어 아예 독일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기업들을 직접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열할 숨 막히는 기업 사냥의 궤적을 보십시오. 한국타이어는 독일의 대형 타이어 유통기업인 라이펜뮬러를 가볍게 집어삼켰고, 한화솔루션은 독일 태양광 1위 기업 큐셀스를 통째로 인수하여 단숨에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삼성 SDI는 마그나 슈타이어 마그냐 스테어의 배터리팩 사업부를 그야말로 뼈대째 삼켜버렸으며 명가 GF의 자율주행 아다스 사업부까지 연이어 손에 넣으며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빼앗아 왔습니다. 나아가 네이버랩스는
유럽 AI 기술의 두뇌라 불리는 제록스 리서치 센터, 유럽 시럭스 리서치 센터 유럽을 전격 인수하며 그곳에 있던 독일 출신의 AI 최고 인재들을 모조리 싹쓸이해버렸습니다. 경제 심리학과 글로벌 M&A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경악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독일인들은 자국의 산업과 기술력에 대해 거의 종교에 가까운 광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막강한 권력을 쥘 노조들로 인해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에 극도로 배타적이고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이토록 맥없이 한국 자본의 회사를 넘겨주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지금 독일의 핵심 기업들은 경영난에 빠졌을 때 미국이나 중국 자본에 거칠게 먹히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인수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분위기마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산업 엘리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에 선진국 기술을 베끼던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주도하는 비전까지 모두 거머쥔 완전 무결한 패권국으로 완벽하게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독일의 기계와 부품을 우러러보며 굽실거리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린 독일 산업을 구원하는 동시에 그들을 호령하는 강력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5년 후 2030년의 청사진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 산업의 4대 핵심 축인 자동차, 반도체, 로봇, 그리고 방위 산업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1위를 석권하는 거대한 새로운 제국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매우 냉정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토록 눈부신 경제적 영광의 정점에 서기 위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강의 산업 국가로 비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폐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생존의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최하위로 바닥을 뚫고 추락해버린 출산율과 턱없이 낮은 국민들의 행복 지수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한다 한들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진다면 그 화려한 숫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위대한 강대국이란 단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기계와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국민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가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인류 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이 경이로운 역전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경제적 기적이 우리 앞에 닥친 끔찍한 인구 절벽과 내면의 위기마저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날카로운 통찰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